이 영상은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섬뜩할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예언을 추적한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선고일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난리들입니다. 나름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된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예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어느 예언을 통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보수 우파의 소름 돋는 미래를 전망해 볼 것입니다. 때는 작년 2024년 12월 8일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불과 5일이 지난 시점에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한 익명의 예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48시간자입니다. 그가 올린 글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대통령이 구속된다. 성관이 서버는 장식용이다. 사진만 찍고 나왔다. 여심이가 진짜 조작의 본진이다. 당시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웃고 넘어갔습니다. 음모론이다. 혹은 인터넷 괴담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주 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8일부터 16일까지 약 8번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예측했던 여러 예언들이 정확하고 그 순서마저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마치 미리 짜인 각본 혹은 공개되지 않는 작전 계획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차례차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정밀하게 설계된 작전 같았습니다. 그가 집요하게 언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심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관심이 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48시간좌는 여심이를 조작의 심장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여심이는 여론조사의 공표, 인용조사, 승인 등 여론조사 전반에 걸쳐서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여론조사를 조율하는 곳입니다. 매우 무서운 곳입니다. 그가 왜 여심이를 계속해서 언급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과정에서 여심이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름조차 생소했던 여심이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48시간자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여심이가 숨겨진 핵심이자 조작의 본진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는 12월 9일 선관위 점검 툴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습니다. 점검 툴, 그것은 국정원이 제공했던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해킹과 내부 접속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해킹 시스템입니다. 작년 7, 8월경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심어놓은 해킹 툴을 말합니다. 그는 그 툴이 아직 남아있다면 모든 조작의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 점검 툴을 완전하게 제거할 능력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2월 KBS는 선관위가 여전히 해킹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그는 또 너무나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더 던지게 됩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해커들이 체포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는 바로 1월 16일에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 해커 30여 명이 연수원에서 검거되어 평택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압송되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한겨레와 시사저널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날짜도 장소도 숫자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48시간자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말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또 그가 남긴 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2월 16일 48시간 전은 대통령은 감옥에 갈 것이고 우리는 면회를 가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뒤에 윤 대통령은 실제로 구속되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말했던 면회는 실제로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또 그는 구속은 작전의 일부다. 대통령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은 계몽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윤 대통령을 입을 통해서 직접 부정선거라는 단어도 언급되었습니다. 48시간 전은 이미 작년 12월에 이런 모든 전개 과정을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미리 흘렸습니다. 마치 작전을 예고한 지침서 같았습니다. 48시간 전은 작년 12월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자신의 무죄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사전투표 조작과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 국민을 향한 경고이자 고발이었습니다. 또 48시간 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1급 기밀이라 할지라도 말을 할 수 있다.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대통령으로서 공개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헌재의 변론은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현실, 썩어빠진 선거제도,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호소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48시간 전은 이 모든 흐름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재판은 비상계엄 작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진행은 거의 예고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은 12월 12일 또 썸뜩한 글을 남겼습니다. 북한 서버를 털었는데 거기서 블랙 요원 명단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랙 요원은 얼굴 없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특급 비밀 요원들입니다. 한국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털렸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시점은 작년 2024년 7월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정보사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이 갑자기 대거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주류 언론들조차 다룬 내용에는 정작 핵심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껍데기 깡통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48시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국가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서버 안에는 단순한 블랙 요원 명단을 넘어서 남한 간첩 정보, 또 협력자 정보, 대남 공작 정보까지 전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은 남한 내부의 간첩, 그리고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남한 내 휴민트 조직까지 전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과 음모를 떠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의 전주곡입니다. 48시간 전의 예고는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국방과 정보 구조를 꿰뚫고 있는 설계자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48시간자는 성만이 서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서버는 장식용이다. 사진만 찍고 나왔다. 처음에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들렸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성관이 서버실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진짜 서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만 찍은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당황했고 분노했지만 그는 이미 정확하게 예고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진짜 서버는 과천에 없다. 선거철마다 임대 서버를 쓴다.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미르 시스템즈에서 별도 서버를 임차했고 기존 보안 관제 요원은 쫓겨나고 중국 해커들이 서버를 관리했다는 정황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과천에 있던 서버는 비어있는 껍데기, 깡통 서버였습니다. 실제 조작은 외부에 있는 그 서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말한 깡통 서버라는 표현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훼손하면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 사진으로 남겨두기만 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작전의 치밀함 그리고 법적 맥락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48시간자는 선거 조작의 실체를 절대 추상적인 음모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텐센트, 서버는 미르 시스템즈, 통신망은 하웨이, 그리고 운영자는 중국 해커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주장에는 나중에 국회 기록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르 시스템즈는 이미 2018년부터 콩고, 엘살바도르 등 해외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ODA 원조 방식 자금으로 무상 제공해왔고 국내에서도 선관위와 수상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깡통 서버에 이어서 미르 서버, 텐센트 소프트웨어, 중국 해커 투입이라는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심, 누군가의 경고와 폭로, 그리고 누군가의 결단이 모여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지켜보는 감시자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여러분 시민들입니다. 여기서 1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후속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보수 우파의 미래를 다루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구성회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